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의 수업 요약을 드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다른 남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되게 똑같은 경우 많이 겪으시거든요. 여자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부분들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뇌과학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 식품 쪽만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습관 형성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함께 무조건 일어나느냐 아니면 하나만 일어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근데 케이스가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근데 다만 샘플은 수집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쪽으로 생각해 봤던 건 아닌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전에. 그중에서 지금 제가 비슷하다라고 판단했던 아이들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분류가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저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근데 어쨌건 간에 한글로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답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고 그런 전에 있었던 전례라던가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 3주 이상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가 맞다면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각각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럼 오늘 수업이 뭘 했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왜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되는지는 설계를 다시 짜면서 부모님이랑 다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이가 오늘 뭐 사진을 가지고 뭐 3D 뭐 찾기 뭐 요거에서 뭘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부분 오늘 또한 발견했어요. 한 세 번 정도 발견했는데 이런 거 제가 주지시켜 주니까 아이가 그때부터는 안 하고 모르면 물어보더라고요. 모르면은 모르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모르잖아요. 아이가 그러면은 허둥댄다도 없어요. 이제 연기를 잘하는 시점이 돼서 모르면은 시간을 끌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하는 척을 해요. 근데 사실상 생각하는 척을 하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자기가 대답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를 해버려요. 현재라는 시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아이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거를 답을 들은 사람은, 얘가 알았다라는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얘가 헛소리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럼 상대가 다시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전자의 경우에 모르는데 대답을 아무렇게나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캐치를 못하면 얘 아는구나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 게 학교 수업에서 두세 번 정도만 일어나도 그건 재앙이에요. 진짜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은 추적조차 못해요. 이게 얘가 어디서부터 지금 모르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얘기를 했을 때, 너 여기서 무슨 사진 쓰고 싶었어? 어떤 사진이 제일 좋아 보여? 라고 말을 할 때, 그거를 표현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스크린에다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conversation class라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row와 column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first row, first column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쓸 일 많아요. 되게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아이가
첫 번째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긁어왔는데 또 다른 건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몇 월 이런 거 얘기할 때 동양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각각의 월마다 이름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할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그냥 배우다 어쩌다 된 사람들도 있고 진짜 영어를 오래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해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몇 번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쪽으로 옮겨줬고요. 아이가 모르는 부분들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3번 정도 주지를 시켜줬어요. 수업 전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건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record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무슨 프로그램을 record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본인이 record가 뭐냐고 물어봤고 merge라는 뜻도 몰라서 물어봤고 accept도 물어봤고 merge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모를 만한 단어를 던졌는데 알았다는 듯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너 뭐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실토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대화에서 머지를 놓쳤어요. 중간에 모르고. 그러면 그 다음 대화부터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근데 머지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들리는 거는 아예 아는 단어도 못 들어버려요. 여기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아이가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월과 일을 랜덤항으로 집어넣어서 계속 바뀌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랜덤으로 출력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June the 28th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영국식으로 아니 뭐 영국식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이 말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The 28th of Jun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죠. 데이트 먼저 말하는 방식과 월부터 말하는 방식.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연습을 시킬 건데 일단 이거는 퀴즐렛으로 넣어서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요. 다음 시간에 날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여기까지만 이해를 가져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잊혀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면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낼 정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퀴즐렛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했어요. 다 틀린 건 아니고요. 풀어본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이가 평서문처럼 your sister부터 문장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자체에 대한 감을 잃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넘어갔어요. 아이한테 다시. 여기에서 뭘로 갔냐면은 퀵드로우로 갔어요. 뭐를 하면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해서 분석하고 다시 하고 하는데 아이가 배우는 속도랑 읽는 속도랑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잊어먹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감만 잡고 있는 거예요. 뭘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같은 걸 시켜봤을 때 이런 거가 문제죠, 이제.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어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아이가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요. 감에 의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 몇 분에 정확히 나오는지 제가 영상 항상 보내드리잖아요. 몇 분부터 이게 발생을 하는지 제가 영상의 시간대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거기서부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시켜야 돼요. 아이가 자기가 아이가 제가 분석한 바는 아마 정확할 겁니다.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이가 실력이 늘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푼 거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아이가 이걸 계속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걸 아이가 동생한테 설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피드백을 누가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하려면은 그거는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 지출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이가 이걸 제가 설계를 하려고 해요. 동생한테 가르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저한테 그걸 또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르쳐가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아이가 절대로 많이 실행하는 방법으로 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풀 때 보니까 막 틀려요.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조금 가르쳐 주고 설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해내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정말 짧은 차이인데, 짧고 정말 별 차이가 없는데 방식을 바꿔야 돼요. 가르치는 방식을. 근데 이거는 절대로 학교 같은 학생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클래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은 도저히 아니고, 어머니가 이거를 조금 신경 써서 아이와 함께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가정에 부담이 없이 제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라는 말은 제가 돈을 최소한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소한의 도움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영상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학습 결손 내지는 학습 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디테일을 다 놓치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제시를 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검색의 달인인데 제가 한글로 찾고 영어로 찾아서 다 없다는 얘기는 진짜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도 없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